안양대학교 불법 매각 의혹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정광훈 대표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드론 코칭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의 종교 자유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세미나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이 사태가 최근 수습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양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흔히 도를 아십니까란 길거리 포교단체로 알려진 대진성주회. 지난해 11월 70년 역사의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이 단체에 불법으로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계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청사와 국회 앞에서 매각 반대 시위를 이어오던 안양대 구성원들은 지난 1월 28일 학내조사진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오는 20일까지 상황을 매듭짓기로 1차 합의를 이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대위는 대진성주회 관련 인물인 법인이사 4명을 사퇴시킬 것과 학교법인 운영권을 건전한 교계 관계자에게 인계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법인 측 인사들은 관련 합의 내용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정 사항을 오는 20일까지 비대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학교법인 운영권의 경우엔 인수 의사를 밝힌 복수의 교계 관계자들이 추천됐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현재 학교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대진성주회의 학교 매각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구성원들이 용납 안 하고 같이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일 전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저희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20일까지 답변이 돌아오지 않거나 법인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비대위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단합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정부 당국과 정계 인사들과의 접촉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해명하라 요구하고 이게 취소하라 요구하는데 김강태 이사장은 사실 학내 구성원들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신감 또 우일학원이 그만큼 무능력하다를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끝까지 맞서 싸울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안양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종교 매각 의혹이란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안양대학교가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정광훈 목사가 취임식을 통해 임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광훈 신임 대표회장은 임기 동안 국가의 해체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며 한국교회와 나라를 해체하려는 집단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확산을 막겠다며 한 달 안에 1,000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는 이날 취임식에서 남로당과 주사파 찌꺼기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해 해체하려고 한다는 정치색이 짙은 발언을 내 비판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이란 새로운 도구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예광교회의 드론 코칭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1층엔 종이 비행기 카페와 항공우주 전문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드론이란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광교회 박찬균 목사는 두 자녀를 키우며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드론 코칭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제가 가서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 목사는 드론 분야에 지식이 없었지만 진로 코칭을 위해 관련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진로 교육은 항공우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흥미진작을 위해 직접 방과 후 드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진로 코칭과 드론 강의를 할 때 종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믿지 않은 아이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 이후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머리에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게 박찬균 목사의 진심이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게 되면 역시 그거는 또 이론적인 교육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슴속에 꿈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다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예광교회의 사역이 청소년 복음 사역의 선한 통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의 종교 자유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서명운동은 현재 투옥 중인 중국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가 작성한 종교자유 선언문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언문에는 현재까지 439명의 중국 목회자가 서명했지만 현재는 중국 정부의 통제로 중국 내 서명운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목사는 탄압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내달 말까지 서명을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2월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한 뒤 종교활동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목사는 중국의 종교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하교회를 이끌면서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온 인물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의 반대에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종의 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현 정부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강박을 보인다며 이처럼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년간 동성애를 경험했다고 밝힌 박진권 선교사는 현대사회 들어 10대에서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등 국내 성윤리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정부 당국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 발생을 묵과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퀴어 축제 등 동성애 문제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확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반대란 리스트에 서명한 과학자들의 수가 2019년 2월 현재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적 설계를 연구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가 지난 2001년 처음 작성한 것으로 세계 유수 대학의 과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능력에 대한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다윈 이론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지인 하노이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엔 하노이 외곽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한 시내 열차 및 버스 정류장들, 그리고 각종 동상이나 문화기념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하노이 경찰 당국은 공공안전부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전 등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하노이에 도착해 관련된 최종 상황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에 소속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터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엔 국내에서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들 중 일부가 시리아로부터 국내에 입국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비용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입수한 후 터키에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등 여행 금지 국가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에서 슈리를 연기한 배우 레티티아 라이트가 제72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트는 수상 소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몇 년 전 나는 깊은 우울증에 걸렸고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저를 구한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신앙 그리고 가족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트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나에게 영감을 준다며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단 말로 수상소감을 마쳤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도시 오로라에서 발생한 직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5명의 피해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미국 최대 규모 밸브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15년간 일한 용의자 게리 마틴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권총을 갖고 출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게 총을 맞고 숨진 사람 가운데 최연소 피해자인 위너는 인턴으로 채용돼 첫 출근한 날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오로라 경찰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희생자 가족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북한이 역사적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국가 제일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하나의 제품과 창조물 모두로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자며 북한 주민들을 독려하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콜라와 설탕, 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새 10%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0개 품목의 1월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설탕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11%나 올랐고 이어 된장, 콜라, 어묵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생수와 우유, 즉석밥의 가격도 5%가 넘는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식용유와 오렌지 주스, 고추장 등 6개 품목은 다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지난 17일 기준 총 관객 1,453만 명을 불러 모으며 역대 흥행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약 300만 명의 관객이 극한 직업을 더 관람하면 1위 명량의 수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 연휴 성수기도 끝났고 후속작들이 기다리고 있어 1,500만 명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은 총 제작비 95억 원으로 1,254억의 매출을 올려 가성비 높은 영화로도 기록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월 1일 진행되는 범국민대회 동참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민주와 평화를 이루란 역사의 명령을 전 민족적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출범식이라며
3.1 정신을 다시 발현하고 식민과 분단의 모습을 극복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신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만민중앙교회 신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실명과 공판 출석 일정 등을 빼내 만민중앙교회 신자들에게 퍼뜨린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YWCA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특별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내달 8일 열리는 토크 콘서트는 남녀 성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국교회에서 여성 청년들이 느끼는 바를 가감없이 듣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회 내 성차별을 고민하는 20, 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문학과 신학 관점에서 살펴보는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종교와 법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 대회에선 국가의 법과 개인의 양심, 공동체의 질서와 양심의 자유란 난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사론 한동대 지승원 명예교수, 한신대 이상철 목사 등이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